이어서 김영렬의 마켓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다소 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채권 시장 등의 변화입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결국 출구 전략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채권에 대한 어떤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월간 기준으로 미국의 국채가 만기되는 그 규모에 대한 부분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국채에 대한 상환 규모, 그리고 이제 재정 수주에서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느냐 등을 나열해 본 부분입니다. 보시면 내년 2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상환에 되어야 될 미국의 국채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다시 말해서 발행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어떤 출구 전략이 올 연내에 가동되더라도 이런 물량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출구 전략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의견 등도 있어 왔었는데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단기물서부터 장기물까지의 미 국채 금리 등에 대한 추이 등을 살펴보면 지난 9월 FOMC에서 테퍼링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이후 최근에 금리는 하강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져 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신흥 증시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 등으로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언젠가 출구 전략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금리 기조 자체가 쉽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이후에 금리가 상당히 많은 정도의 어떤 상승폭을 그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둔화의 우려 그리고 테퍼링이 지연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금리 하락이 유동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출구 전략이 시행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금리는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것이겠고요. 이는 단기적으로 채권형 펀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채권을 지배하는 자가 이 금융시장을 지배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채권 펀드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형 기대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무형 기대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장기간 매수에 나서는 것이 물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 등도 맞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비중을 높여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못 느껴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달리 해석해서 보면 현재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시점에 그 시그널로 제시되는 것은 환율과 시장 금리가 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 주체별 수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시장 금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김영렬의 마켓뷰였습니다.